네, 의뢰인에게 구술한 명목으로 거액의 비용을 뜯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구술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2년여 동안 무려 18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A씨는 지난 2008년 이 방송에 영험한 무속인으로 소개된 이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무속인 이 씨는 사업과 결혼 문제 등으로 불안해하는 A씨에게 구술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고 사업에 재앙이 생긴다면서 2년여 동안 일명 국값 명목으로 17억 9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고학력자인 A씨가 무속행위의 효험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국값 등을 정해 무속행위를 요청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 법원은 이 씨가 A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입을 것처럼 A씨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이 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자, 구술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이 얘기 들으면 굿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런데 굿값이 18억 원입니다. 무속인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굿값만 18억 원. 최근 점을 보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무속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속인 사기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기일까요?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18억 원을 받아갑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그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명문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결국 그 소개를 받아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무속인이 처음부터 겁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뭐 이러이러해서 구술하지 않으면 또 어떤 부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행이 생긴다. 그다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계속 2년여에 걸쳐서 17억 정확하게 9천만 원 범죄 사실이 기재된 건 이 17억 9천만 원을 수십 회에 걸쳐서 무속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부적도 건네봤는데 결국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죠. 자, 그런데 무속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은 자기가 낸 거다. 자발적으로 국감 등을 정해서 요청한 거고 이게 왜 사기냐 이건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고 어떤 해악을 고지를 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겁을 먹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1심에서 2년,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엄연한 이런 특정 경제범죄상의 사기죄가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나옵니다. 무속행위 하지 않으면 해악 입을 것처럼 극단적으로 속였다. 이건 속인 거다. 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2년의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사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런 무속인에게 굿값 같은 거를 전달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기죄로 인정받을 때가 첫 번째는 이제 무속행위를 해주겠다 하면서 굿값을 받은 다음에 구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사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구술하면 어떤 회사에 반드시 취업이 될 거다. 그래서 굿값을 건네주고 굿도 했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당으로 살 건 다 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속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무속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게 반드시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좀 이런 그런 무속행위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이걸 좀 어떤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입니다. 지금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구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어떤 궁박한 상태. 예를 들면 뭐 결혼을 원하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찾아간 거죠. 그렇죠. 이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큰 해악이 온다라는 것처럼 어떤 그 무속행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런 해악을 고지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과대한 그런 굿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라고 해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큰 것도 사기에. 그렇죠. 액수도 분명히 그 사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난번에도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경우 그 사회상규상 또 보편타당한 액수를 오버해서 요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정말 지나칠 정도의 그 거액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속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좋습니다. 사회상규상 타당한 액수를 받고 뭐 예. 우타르점이라든가 예. 또 심리적인 위안을 복채 받거든요. 뭐 이런 거요? 네, 네. 네. 그런 경우는 절대로 뭐 형법상의 사기죄 처벌받지도 않고 뭐 공갈죄도 협박죄도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상규상 보편타당한 액수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선량한 미풍양속의 범죄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는 전혀 처벌받지 않고 서로 이안을 받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그런 기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속인이 그 어떤 목적에 이배되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것은 찾아가지 않고 또 응대하지 않고 거절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술하지 않으면 재앙을 입을 것이다. 요거는 사기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 사고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